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멀쩡한 당대표 정치인을 그것도 판사 출신의 아주 명석하고 잘생기고 또 개념이 뚜렷한 정치인을 몰아내려고 안달이 나고 있습니다. 몰아내려고 하는 자들은 좌파인지 우파인지 알쏭한 그런 자들입니다. 누구가 증명하듯이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강남 좌파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우파 쪽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는 강남 좌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이도 저도 아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정치인은 시대적으로 살아남기 힘듭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반도체 HBM4, 그죠? 앞으로 HBM5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뭐 베라 헤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뭐 여러 가지 이런 앞선 공정들이, 더욱더 뛰어난 공정들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어떤 기술들, 그 기술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또 뭡니까 투자하지 않고, 또 인재를 개발하지 않고, 또한 전력을 생산을 하지 않고 원자력을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반도체는 없겠지요. 저 좌파들이 원자력을 지금도 저렇게 반대하는데, 풍력으로서는 새만금의 풍력으로서는 절대 반도체 공정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전기가 소요가 되고, 또 뭡니까 거기에는 전기뿐만 아니고 물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다 냉각을 시켜야 된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물과 어마어마한 전기가 들어가고 또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들어가죠. 가족이 실는 그죠, 내저 복지 뭐 이런 것들, 운송 여러 가지, 그죠. 이런 또 이 준비는 최소한 10년 전부터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갑자기 저 전라남도로 저 반도체는 좋은데 전라남도로 갑자기 다 준다고 하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경상남도는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전라남도에 하나 주고 경상남도에 하나 줬다면 반대가 덜 하겠죠. 하필이면 전라남도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풍력만 있는 전라남도에만 속 준다고 하니 전국이 덜덜 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국민의 고동진 의원이 바로 이제 반도체 그죠, 삼성전자의 그 공정을 담당했던 바로 사장이죠. 그분 얘기도, 왜냐하면 저 전라도 가려면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전기가 있어야 되고 통신이 있어야 되고 교통이 있어야 되고 인재가 있어야 되고 대학교가 있어야 되고 병원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숙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아파트, 그죠? 또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쇼핑센터, 여러 가지 문화가 같이 어울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곳에 그냥 그저 내리 꽂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팔을 비틀어서 그쪽으로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의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지금 극우라는 말에 이 시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유튜브 방송도 좌파를 욕하거나 그저 좀 바른말 하면 다 극우라 하지 않습니까? 보수 유튜브라 안 그러죠. 극우 유튜브라 그러죠. 극우란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극우가 두렵습니까? 극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은 좌파, 극좌파. 자, 극우는 있는데 극자는 없죠. 왜 그럴까요? 이 자들은 프레임을 잘 만드는 거예요. 갖다 붙이는 걸 정말 잘하고 선동을 잘하는 거죠. 이 우파의 보수 쪽에는 선동을 못하다 보니 사람질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저자들은 수십 년 전부터 극우를 갖다 붙이는데 여기는 극자를 못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털보 김우준이는 극자 아닙니까? 그래서 유시민은 극자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갖다 붙이지는 못하는 거죠. 단지 우리만 늘 당하고 있는 거죠. 극우라고. 극우 유튜브, 뭐 극우 성향의, 그죠? 극우 성향의 전환길, 뭐 극우 성향의 그죠? 김현태 대령, 뭐 이렇게 갖다 붙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다 지금 원외에서 지금 얘기하는 사람은 다 극우라고 합니다. 정광훈 목사님, 그죠? 민경욱 의원, 뭐 그죠? 박주현 뭐 변호사 전부 극우가 되는 거죠. 극우는 누가 갖다 붙인 말입니까? 자들이 갖다 붙인 얘기죠. 그것을 우리는 늘 당함하고 있는데, 이제는 극우란 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 앞으로 세대는 차라리 극우가 더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보수도 아니고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강남 좌파 얘기들 있잖아요. 예, 수박이란 얘기를 우리가 문재인 시대 때 개딸들이 많이 그죠? 문딸들이 뭔가 그쪽 문빠들 개딸들이 늘 수박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야, 겉은 파란색, 그러니까 겉은 드러버 터진당인데 속은 이제 국힘당이다. 이걸 이제 수박이라 하잖아요. 예, 민주당은 좀 푸른색이고 국힘당은 빨간색이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수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차라리 이제는 수박은 먹히지가 않고 이제는 극우나 극자가 먹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전 세계에 지금 영국이든 콜롬비아든 지금 당선되는 대통령들이 전부 극우가 지금 당선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차라리 어정쩡한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이런 정치보다는 확실한 센텐스를 주는 정치인을 시대가 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예, 바로 콜롬비아의 극우 성향의 정치 신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예, 사실 국회의원 몇 석 가지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창단되지 한 2년밖에 안 되는 이런 당이 바로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겁니다. 굳이 국힘에 벌벌 떨 필요가 없고 강남 좌파들인데 벌벌 떨 필요가 없다. 그죠? 우리 전에 그 건모씨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식일 때 또한 뭡니까? 또 이렇게 우리 그 대표 뽑을 때 그렇습니까? 대통령 그죠? 선거 나갈 때 강남 좌파들 갑자기 대표를 뭡니까 선수를 교체하는 거 이런 꼴을 봤지 않습니까? 상권시라 그러죠 그때. 예, 그런 꼴을 봤죠. 이도 저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름장어란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차라리 지금은 확실한 극우가 더 먹히는, 차라리 이도 저도 아닌 사람보다는 확실한 정치인을 바라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파 성향의 아벨라르도 데라 에서 프리에야, 이름도 기네요. 후보가 당선이 됐다. 2020년 6월 21일 실시된 콜롬비아 대통령 선거 결과 우파 성향의 아벨라도로 데라 에서 프리에야 그죠? 후보가 당선됐다. 우파인 아벨라르도 데라 에서 프리에야 후보가 49.66% 득표를 기록하며 좌파의 연합 역사적 해박의 이반 세대다 후보 48.70 1% 미만의 근소한 차이로 따들을 승리하였다는 거죠. 이거는 기적에 가깝죠. 저자들은 완전히 기득권인데 갑자기 만든 이런 그죠 성향의 그것도 변호사이자 사학과 출신인 데라 에스프리에야는 공직 경험이 전혀 없는 정치 신이라 그런 겁니다. 치안 회복과 조직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지지를 받았다. 확실한 스탠스를 취했다는 겁니다. 확실한 이도저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은 확실한 노선, 확실한 미국, 그죠? 미국주의, 확실한 그죠? 우파를 좋아하는 거죠. 예, 중국을 좋아하던 쎄쎄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정치를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분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로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한 통 해준 것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물론 가주면 더욱더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러한 또 후방에 그죠? 뭡니까 영향을 받았다. 당선인은 오는 8월 7일 공식 취임을 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라틴 아메리카 전쟁에서 나타나는 우경화 흐름의 연장선을 평가하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데라 에스프로의 당선인이 여성 유권자 관련 반응으로 법원으로부터 공개 사과 명령을 받는 등 논란이 있었던 만큼 향후 국정 운영 과정의 사회적 갈등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 굉장히 1970년 코로도 바주 상 카르소스에 태어났으며 로스 안데스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고요. 콜롬비아 내에서 가장 유명에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 중 한 명으로 명성을 쌓고 자신의 이름을 딴 법무부를 운영하고 있다. 그죠? 정치 성향은 철저한 우파 성향이라고 합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며 국가 안보 강화와 강력한 법치주의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콜롬비아 사회의 보수적 가치를 대변하며 현 좌파 정부의 완전한 평화 정책을 국가의 건강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로 규정하고 비판해 왔다는 거죠. 확실한 노선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정치적 이력은 정통 정치인 출신이 아닌 외부자로 분류되고요. 갑자기 이제 들어와서 얼마 있다가 대선 출마하게 되는 거죠. 대선 출마 전까지 이 원칙이나 행정직을 맡은 적은 없으나 언론 활동과 법률 대리로서 대중적 인지를 쌓으며 이번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조직범죄 소탕과 치안 안정을 강력히 주장하며
보수층을 급집을 이끌어냈다. 어찌 보면은 변호사 출신이고요. 또 그죠? 또 아주 짧은 이력과 아주 그죠? 확실한 정치노선. 어쩌면 우리 장동혁 대표와 너무 닮았는 그죠? 스탠스가 아닐까. 그런 정치인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 우리 장동혁 대표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제는 극우라는 프레임에 굳이 갇힐 필요가 없다. 그거면 어때요? 그죠? 더 올바르고 더 확실하고 이런 것을 지금 2030 세대들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이렇게 자신 있게 그저 외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미래에 대한 확신, 자기들의 지혜, 그죠? 그리고 정치적 노선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극자에서 그죠? 거구든 뭐 그 소리에 프레임에 갇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누가 정합니까? 자에서 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구의 프레임도 이제는 갇힐 필요가 없다. 그거면 어떠냐? 더 거구로 나가서 콜롬비아 대통령처럼 차라리 대통령 당선되는 것이 낫지 않나. 지금은 어중간 이중대는 절대 대통령에 될 수 없다. 이 보수 파직의 어중간 이중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수인지 좌파인지 뭐 이거 더불어민주당의 그죠? 이거 뭐 별동된지 알 수 없는 그죠? 이런 정치인들 그런 자들 믿고 어떻게 앞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확실한 우파, 확실한 극우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죠? 6월 이제 일렬의 대선 결과 투표가 치러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 당선된 인물은 우파성의 변호사 출신이라는 겁니다. 사학가이기도 하고요. 확실한 그죠? 이런 사람은 어찌 보면 아주 장동혁 대표와 굉장히 닮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장동혁 대표도 굳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20세들이 그죠? 저렇게 나서주면서 부정투표, 재투표, 당일투표, 수개표를 그죠? 이렇게 외쳐주는데 무엇이 두렵냐는 거죠. 그리고 국민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뭡니까? 태극기 부대라든가 또 주변에 강화문 부대 모든 극우 우리가 저쪽 자들의 극우라는 사람은 다 하나로 뭉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세력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치마, 그죠? 국회의원들의 또 기득권 세력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거부 프레임에 갇힐 필요도 없고 그래서 내하고 뜻 맞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더욱더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음력 7월부터는 장동혁 대표의 운세는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이번에 사주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없어요. 아름다운 사주가 없어요. 조금만 더 견디면 음력 7월은 바로 서리가 오는 가을의 운이 세죠. 장동혁 대표는 가을 겨울 운세가 가장 강합니다. 이제 달포 정도만 잘 견디시면 이제는 모든 기울기가 운세의 기울기 축이 장동혁 대표로 모입니다. 특히 여복이 많아요. 그래서 부인보트에서 여성 팬들이 많이 생길 거고요. 여성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할 겁니다. 결국 장딸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팔공세입니다.